부동산을 사라고 규제 지역을 해제해줘도 미분양이 크게 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금부터 영상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부동산 규제 지역을 완화하면 분양이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과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배짱 분양하더니 1순위 대거 미달됐다. 규제 완화 약발이 안 먹혔다 이겁니다. 어디일까요? 1.3 대책 이후 첫 번째 수도권 분양단지였던 평촌 센텀퍼스트가 청약에서 대거 미달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았는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A를 제외한 7개 주택형 모두 미달됐습니다. 전체 1150가구 공급에 257명이 청약해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겨우 0.22대 1을 기록했는데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A만 19가구 모집에 87명이 청약을 해서 2.68대 1로 1순위로 마감을 했는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B는요 26가구 모집에 겨우 27명이 청약을 해서 모집 가구 수는 채웠지만 예비 당첨자 수를 채우지 못해서 결과론적으로 분양에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전용면적 46제곱미터의 경우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4가구 모집에 단 4명이 청약을 해서 0.04대 1을 기록했고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B의 경우는요. 역시 300가구 모집에 21명이 청약을 하면서 0.07대 1 아주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2023년 들어서 1월 3일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분양한 지역인데 이렇게 규제 해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우리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이 단지는요 특별공급 청약에서마저도 627가구 모집에 83명이 지원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0.13대 1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을 해줬죠. 그리고 현행 12억 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유는 분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분양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을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다 하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지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분양받은 후에도 더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거죠. 분양가가 만약에 착한 가격이었다면 고금리 시기라고 하더라도 분양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양가도 높죠. 금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뛰었기 때문에 분양에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양 동안구 호계동에 2886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요 대단지죠. 분양가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기준에 10억 1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59제곱미터 A의 타입의 경우는 8억 80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죠. 가격으로만 본다면 인근 아파트와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인데요. 이거 비교해 볼까요? 85제곱미터가 지금 매매 호가가 6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물론 최고가는 9억을 찍었었죠. 그건 21년 최고가일 때고요. 아마도 그때 최고가일 때를 생각해서 분양가도 고가로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자꾸 그 미쳤던 집값의 시기, 그 시기의 고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요 잠시 저금리 시대에 우리 모두가 헷가닥 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입지가 너무 안 좋다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죄송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요 준공 후 미분양을 말하죠. 교통도 지금 현재는 좀 불편합니다. 물론 2027년 예정인 동탄에서 인덕원으로 이어지는 인덕원선이 있고요. 그리고 28년에 예정인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 C 노선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분양가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요 분양가 문제는 굳이 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비규제지역 통제장치 다 사라졌습니다. 분양가 또 뛴다고 봐야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했고요. 고분양가 심사도 대거 해제를 해줬습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로 인해서
1월 5일부터는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서울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 규제가 다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분양가 통제가 이루어졌던 서울에서도 건설사가 자유롭게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계속 인상이 되겠죠. 대규모의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서 전국에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4곳만 빼고 고분양가 심사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서울은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인 13개구, 그리고 그 나머지 12개구가 고분양가 심사지역으로 묶여 있었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곳은 고분양가 심사 규제를 받은 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서울 전체에서 분양가 통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고분양가 심사 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허그가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과도하게 높은지 심사한 뒤에 분양 보증서를 내주도록 한 절차를 말합니다. 허그 심사를 통과해야 분양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사는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일 수 없는 구조였죠. 허그의 보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지만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동안 분양가 통제 장치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5일부터는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와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서 이 같은 분양가 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5일 전에 허그의 심사를 받아서 분양가 상한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않았다면 건설사는 결과와 관계없이 분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허그의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양가를 높게 받는 것은 건설사의 자유겠지만 높은 분양가 때문에 사업성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그만큼 보증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을 아예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아파트값 상승 시기라면 분양이 잘 되어서 큰 이익을 많이 보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아주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분양가 통제가 아파트 사업을 주저하게 만든 최대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결이 된 거라고 본인들은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은 당장 분양가를 큰 폭으로 올리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서도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만큼 미분양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장위 지역도 무순위 청약을 했지 않습니까? 마진을 더 남기자고 분양가를 올렸다가 계약률이 저조하면 더 큰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좀 풀리면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분양가 통계를 보면요, 3.3제곱미터당 1,531만 원으로 1년 전보다는요 9.7%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 5대 광역시에서는요, 분양가 상승률이 이렇게 15%나 높아졌죠. 분양가는 오르고 또 분양은 안 되고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비싼 분양가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산다고 쳐도요, 평생 빚 갚다가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한숨 나오게 할 뿐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규제 지역 해제를 하면서 이 틈에 서울로 입성하려는 분들이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는 또다시 호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아마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지난 몇 년처럼 미친 듯이 다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아마 당분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금리를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